드라마제니입니다. 보물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너는 내 손자야. 유일한 나의 자식. 출생의 비밀에 휩싸인 서동주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겠네요. 차강천이 서동주 진짜 외할아버지라는 사실인데요. 오래전 차덕희가 찍은 사진 속에 서동주의 엄마 경원이 등장했습니다. 경원이 여순호의 내연녀였고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되어 있지만 경원과 여순호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사고를 조장한 차덕희가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가짜 명분인 것인데요. 차덕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순전히 경원과 그 아들 성현이 때문이었죠. 경원은 차강천의 첫째 딸로 태어났지만 공비서의 그릇된 욕망으로 그의 딸 차덕희와 운명이 뒤바뀐 비운의 여인입니다. 결국은 차강천의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삶을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슬픈 운명이었던 건데요. 여순호는 가끔 성현이를 데리고 대산본가를 왔었다고 했네요. 정말 경원과 이상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처갓집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차강천 역시 그때의 성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손자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건데요. 이제 곧 서동주 엄마 경원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귀한 외손자가 바로 서동주라는 게 세상에 밝혀지게 되겠네요. 하지만 외손자가 서동주 하나만은 아니죠. 차덕희는 가짜 딸이라 제외되지만 차국희의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지영수의 아들 지선우는 외손자보다 더 가까운 차강천의 아들입니다. 더구나 지난 10회에는 염장선과 지영수가 통화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었죠. 지선우가 차강천의 친자가 맞는 것일까?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장면이긴 했지만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금방 밝혀지는 친자 관계를 지영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염장선의 사주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염장선은 어린 시절의 서동주와도 인연이 있었죠. 얼마 전 와영제 안채에서 성보연이 해주는 잔치국수를 먹다가 서동주가 추성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성보연이 와영제 마루에 성현이와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도 염장선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해버렸었죠. 천구호의 핸드폰에 담긴 어린 서동주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염장선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은 서동주가 추성현이 아니길 바라는 강한 의지로 보였는데요. 성현아, 칡넝쿨처럼 얽힌 우리 인연을 이제 끝내야겠다. 서동주가 시나몬 쇼크로 위독했을 때 검은 상복까지 챙겨 입고 나가며 염장선은 독백을 했었죠. 하지만 인연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스토리가 풀릴수록 더 깊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염장선은 오랜 시간 민들레 사찰팀의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했죠. 사실은 자료를 찾아서 자신에 대한 사찰 내용의 원본을 없애야 하기 때문인데요. 머지않아 그 자료는 서동주 손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 자료는 서동주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자료기도 합니다. 대상그룹 내부로 보면 서동주가 차강천의 외손자라는 사실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고 어떻게 유일한 후계자가 될까 하는 숙제가 있죠. 그리고 염장선과의 관계에서는 서동주 친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염장선과 얽히고 설키며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가 몹시 궁금한데요. 이제까지 방송된 드라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서동주 친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염장선의 하수인 조과장을 찾아갔다가 위기에 몰린 관리인은 떡밥 던지듯이 서동주와 자신은 오래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죠. 또한 서동주 친아버지를 잘 안다고까지 했었는데요. 서동주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여순호와 허일도, 그리고 강성 등의 친구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선후배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주 어릴 때 이름이 추성현이라는 것으로 봐서 그 아버지는 추시성을 가진 사람일 텐데요. 염장선은 검사 시절 학생운동하는 친구들을 불러다 무차별하게 주먹을 휘둘러 운동에 가담한 동료의 이름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당하는 장면은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허일도는 동료의 이름을 모두 발설했고 종이에 적힌 이름들은 잡히는 즉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추 선생은 허일도가 발설한 명단에 있었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대상그룹에 입사를 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학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열애로 두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일은 몇 년 후에 다시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대상그룹 직원이었던 추 선생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후배들의 학생운동을 든든히 지원해주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파악하게 된 염장선은 당장 추 선생을 잡아들였던 것이고요. 추 선생은 학생 때와는 달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바람에 백이면 백 독한 염장선 앞에선 모두 무너지는 상황이었지만 추 선생은 콧대 높은 염장선의 코털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센 주먹들이 추 선생에게 휘몰아쳤던 건데요. 결국 추 선생은 검찰 내부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염장선은 모두의 눈가기를 맞고는 자신이 알아서 추 선생의 뒷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인이 성현을 만나게 된 건 아마도 염장선이 추 선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판단하고 확인을 위해 사찰을 나가게 되면서일 텐데요. 관리인은 그 당시 민들레 사찰팀의 팀장이었죠. 염장선을 사찰하다 추 선생 집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성현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사찰팀의 임무는 사찰하고 도청한 내용을 모두 정확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염장선이 추 선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정도까지 사찰 기록을 남겨두었을 텐데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그게 밝혀지면 염장선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지금 염장선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검찰총장의 국정원 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 어르신의 조카까지 내부 고발을 조작해 검찰 수사를 받게 만들고 있는데요. 검찰의 선후배들과 국정원의 선후배들까지 비리와 약점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비틀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네요. 자기 마음대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면서 비선실세로서 어르신까지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 앞에서도 언제나 큰 소리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지영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어르신과 만나 자신의 세력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나오다 염장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죠. 새벽 시간 지영수의 전화였는데요. 낯설거나 거북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였죠. 지영수는 UBS 방송국 아나운서를 지낸 인물입니다. 오래전, 아마도 20년 전쯤의 일이겠죠. 대산의 가족들만 모인 차강천의 생일 파티에 차국희가 지영수를 초대해 가족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지영수는 행사 마지막에 자신이 직접 쓴 축시를 낭송했다고 하네요. 그런 행동이 차강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서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깊어졌다는데요. 처음 차강천을 따라 서동주가 지영수 베이커리에 함께 갔던 일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서동주는 지영수 아나운서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었죠. 오래전에 뉴스 기사에는 지영수가 이혼을 하고 정자기증을 받아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었네요. 아마 그 아들이 지선우일 거고요. 그 당시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차덕희가 들이닥쳤지만 지영수는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뉴스 기사를 내며
방어를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지영수와 차덕희는 그 당시 이미 모정의 약속이 있었었죠. 차덕희가 두 모자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지영수는 대산 쪽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지영수는 이혼을 한 뒤 정자기증을 받았고 그 후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강천과 깊은 사이였을 때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결혼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은 지영수가 얼마나 욕망에 찬 인물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아닌 척 초야에 묻혀 사는 것처럼 빵집으로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동주 역시 그런 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차강천과의 결혼까지 거론하면서 지선우를 대산에 입성시키도록 설득을 했던 것이죠. 결국 드라마 11회에는 지영수가 지선우를 데리고 대산그룹 회장실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 지영수는 서동주에게 설득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염장선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대산으로 오는 걸 결정했던 건데요. 11회에는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지영수를 소개해주는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죠. 아마도 염장선은 우선 허일도를 회장으로 만들고 그 이유는 지선우에게 그룹 권한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작전 같은데요. 허일도도 지선우도 자신이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대산그룹을 지휘하는 입장으로 가겠다는 염장선의 굳은 의지로 보이네요. 물론 차국희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차국희는 차강천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차덕희가 언니라고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어떤 일로도 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힐 일은 없죠. 하지만 차강천의 치매 증세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차덕희는 단숨에 차국희의 머리채를 낚아챘는데요. 차국희가 차강천 몰래 금고를 털어가는 행위 역시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차강천과 지영수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자식 욕심 많은 차강천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마음에 드는 여자는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차국희는 우선 대산그룹의 후계자 구도에서 서열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우선 순서가 아들인 지선우가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는 본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차덕희 가족이 그 다음이 될 텐데요. 지영수는 우연히 염장선을 알게 되면서 그 세력을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염장선은 차강천을 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지영수를 도와주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염장선은 지영수를 허일도에게 소개까지 해주는데요. 그런데요. 염장선이 모르는 게 있죠. 차덕희가 차강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허일도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영수와 허일도가 손을 잡게 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덕희는 경악하게 되겠죠. 차덕희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지영수를 몰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가짜기 때문에 아들 허태윤을 회장 만들기 전에는 절대 안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차덕희는 오래전 경원에게 했던 그 일을 또 지선우에게 그대로 하게 되겠네요. 지선우는 오토바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덕희가 걸려들게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도사리는 지영수가 차덕희가 한 짓이라는 치명적인 증거를 찾게 되니 말이죠. 이 과정에서 차덕희는 결국 차강천의 친자식이 아니라 가짜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허일도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염장선에게 우연찮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상황 염장선을 건드릴 인물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염장선 앞에 서동주가 척 나타났던 것이죠. 나라사랑 기금 2조 원으로 어르신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건 이미 서동주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민들레 자료가 서동주 손으로 가기만 한다면 염장선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감옥살이 신세가 될 게 뻔한데요. 주먹을 휘둘러 추 선생을 그렇게 만든 데다 그 사실을 수십 년 숨겨왔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될 텐데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염장선은 오랜 시간 민들레 사찰 자료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자신 집에 가끔 와 있었던 성현이가 서동주하고는 다른 인물이라면서 자신의 아내 성보연에게 주장했었죠. 성보연은 오래전 성현이의 엄마 경원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추 선생이 쥐도새도 모르게 안기부에 잡혀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경원은 자신의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현이를 잘 아는 친구 성보연에게 맡겨놓았던 것 같네요. 검찰청 일로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한동안 와영제를 찾아올 수 없었던 염장선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보는 성현이라는 아이가 집에 머물고 있었겠네요. 성보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했을 텐데요. 염장선은 그 아빠 추 선생의 이름을 듣고는 자신이 없애버린 그 사람의 아들이 추성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네요. 자식이 없었던 성보연은 성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면서 어떤 땐 거기서 잠까지 재우며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성현이 대삼배지를 꼭 새로 달아달라고 했다는 기억까지 성보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성현이 대삼배지에 집착하는 건 아빠 추 선생이 자신의 회사인 대산을 몹시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성보연은 성현을 보살펴주는 일을 좋아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네요. 경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서동주는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바람에 와영제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잔치국수를 먹으며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이었지만 성보연이 성현의 사진을 보고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성현이 엄마 경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성보연은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 같네요. 경원과 여순호가 세상을 떠난 그 사고는 염장선이나 허일도와는 어떤 연관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염장선은 추성현이 추 선생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구태여 그 아들까지 건드릴 이유는 없었죠. 단지 성보연이 지금 서동주를 만나고 싶어 하니 그걸 막기 위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 뿐인데요. 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덕희와 내밀한 무언가가 있어 차덕희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지 않았을까 예상도 되지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남해바다 요트에서 쓰러졌던 서동주가 기억이 없는 상태로 대산본가로 다시 들어와 모두에게 인사를 했었죠. 저는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비서는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엎질렀었죠.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차덕희 역시 주변의 눈치를 보며 도사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허일도의 표정은 아주 초연했었네요. 단지 서동주가 바다에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는지 아닌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건데요. 만일 그 사고에 허일도가 가담되었다면 성현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는 없죠. 차덕희가 사진을 촬영하는 그때의 상황만 보더라도 허일도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차덕희나 여순호 그리고 경원이나 어린 서동주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는 약간 넋이나간 모습이었네요. 더구나 함께 그 일을 했다면 공비서와 차덕희가 밀담을 나누던 상황처럼 자신도 함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당연했을 건데요. 그날의 사고는 순전히 차덕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물론 엄마인 공비서는 알았겠죠. 경원의 존재가 부담되었던 공비서는 차덕희를 말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만일 말렸다고 해도 광기 가득한 차덕희가 그 말을 들을 리 만무했겠죠. 경원과 여순호 그리고 어린 서동주가 탔던 자동차는
차덕희의 조장으로 트럭에 부딪혀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차덕희가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날 저녁인데요. 어린 서동주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뭐가 어떻게 된지 전혀 모른 상황으로 도로 쪽 언덕으로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처를 돌아다니다 대문이 열려져 있는 어떤 집으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시급했을 텐데요. 피마담의 말을 참고로 하면 그 집이 바로 아네스 수녀가 살고 있던 그 집이었겠네요. 어린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니 안쓰러운 마음에 챙겨주고 먹여주며 함께 살았던 아네스의 엄마는 나중엔 입양해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서동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사고 이후의 상황일 뿐 그 전의 일은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잘 안다는 관리인의 말 때문에 서동주는 이수평 교수를 떠올렸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연구실로 찾아갔던 건데요. 옷주머니에 넣어두었다는 사진 속의 여순호가 아버지인가 싶었지만 그는 여운남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서동주는 이제 다시 관리인을 찾아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빠는 추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관리인이 염장선 때문에 추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까지는 할 수 없겠죠. 민들레 자료가 서동주에게 당장 넘어가는 건 여러 사람에게 부담이 될 거니까요. 아마도 민들레 자료에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민들레 자료는 서동주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서동주는 어르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어르신은 염장선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네요. 서동주는 복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행위인 것이죠. 지선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차덕희의 비밀은 모두 탄로가 나고 차강천이 말했듯이 자신의 유일한 자식은 서동주가 되게 됩니다. 진짜 외손자는 서동주뿐인데요. 대상그룹의 후계자가 서동주로 정해지면서 마지막 궁금증은 서동주가 여운남을 받아들이게 될까 하는 것이겠네요. 과연 서동주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할게요.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보물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